네,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나야입니다. 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서 아이 언어와 인지, 이중언어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아양도서관에서 지금 뒤에 만들어주신 특강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지런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이렇게 뵙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이런 온라인 방식 이용해서 듣는 게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한국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기입니다. 우리 다 지금 한국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걱정, 고민도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을 텐데, 오늘의 내용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왜 배워야 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할까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지금, 특강 신청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죠, 영어?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사실 좋습니다. 제가 뭐, 영어 가르치세요.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 즉, ESL 환경이 아닌, 한국에서조차 영어를 잘 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 오늘의 초점은 아이들의 영어 흥미, 영어 학습 동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바로 그 부분이 수그러들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되거나 계속 나갈 수 있으려면 아이들 스스로가 나 영어 배워야 하는지 알아. 이거 배우면 나한테 좋아.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훑어볼까요? 영어 배우는 게 왜 좋은지? 일단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한 3분의 1 지금 되겠죠?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공식 언어로 영어가 쓰이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인구로 볼 때는 뭐 중국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의 인구가 많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인구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공식 언어로 쓰이는 거, 그래서 뭐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이런 부분에서 주로 쓰인다는 거는 우리가 무시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했을 때 일단 좋은 점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즉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점이 아주 큰 매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꼭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영어를 잘할 때 훨씬 더 많은 지식에, 특히 고급 지식에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맙게도 또는 배 아프게도 너무나 많은 연구를 축적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아마도 뭐 국어, 국문학, 우리 국사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문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적은 바로 이 다양한 영어 자료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내가 영어를 더 잘했으면 하고 생각이 드니까 그 수많은 논문과 책 이런 부분 또는 뭐 누가 영어로 강연해 놓은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고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근데 그런 꼭 전공 수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은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책, 우리 도서관이니까 오늘 그 부분이 상당히 초점일 텐데요. 그런 부분을 더 잘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려면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내가 꼭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영어가 한편으로는 디딤돌이 되고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즉 영어를 잘할 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기회가 생겼을 때 더 잘 누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큰 이유, 영어를 잘하면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여전히 사실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어 능력이 경제, 사회적인 부분을 뒷받침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정말 단순히 점수, 그리고 앞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아주 고급의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나가고 계속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영어만은 아니겠죠? 다른 외국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first language, 모국어 말고도 또 다른 언어를 배워간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또 더 넓은 부분이 더 깊게 쓰여서 활성화가 되어서 뇌를 정말 모든 부위에서 더 다채롭게 활발하게 쓰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쓴다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운동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책을 읽으면 뇌를 정말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를 해보면 이중 언어를 일찍부터 학습하는, 습득하는 그 화자들의 뇌가 다른 양상을 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스위칭을 잘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거나 써야 할지를 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부분이 꼭 언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뇌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근육질로 만든다? 네, 더 운동 능력이 좋은 뇌로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죠. 언어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쓰이는 문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67개국에서 공식 언어인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 세계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더 넓은 문화에서, 상황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이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영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상황을 자꾸 목격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아양도서관에 뭐 원어민 선생님이 책 읽어주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은 가능하면 자연스러우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끼리 영어를 쓰라고 그리고 한국어는 절대 쓰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한테는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단계에 유아라면 놀면서 배우는 게 일단 최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끼어들죠, 놀이에. 처음엔 좀 과묵합니다. 사일런트 피리어드라는 시기가 항상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듯이 여기가 LA 근방이어서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 순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그 뭉텅이로, 청크로 배우는 문장. 뭐, your turn, 뭐, wanna play? 뭐 이런 말. 전부 놀이랑 관련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사회관계에 끼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덩어리인 말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영어를 처음엔 공부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늦게까지 가면 더 좋아요. 초등학교 때 내내 그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아마 중학교에 가고 나서 특히 중2가 되고 나면은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학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니는 한국 아이들 그런 경우도 계속해서 레벨 테스트와 성취도 평가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공부를 생각하지 않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영어는 언어거든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사소통 방법, 즉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쉬운데 영어 공부를 결국은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반복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 영어 학습 동기가 유지되거나 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아이들에게 그 부분 조심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아이는 닌자 옷을 입었고 저희 아이는 이때 막 미식축구 빠져가지고 풋볼 옷을 입고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확 밀어주시면 영어를 가르칠 때도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는 뭐 팅커벨처럼 나비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그런 거랑 관련된 만화 또는 책 요새는 책 구하는 건 정말 쉽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서 점점 넓혀나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은 이게 의사소통의 도구로 진짜로 쓰이게 하는 경험이죠. 제 아이는 지금 무럭무럭 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시험에도 적응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영어를 그렇게 공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속도가 있대요. 엄마표 영어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하실 때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방식에서는 엄마표가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가정이라고 할 때도 아빠도 별로 개입 안 하세요. 그런데 저 어머니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아이의 학습 동기나 흥미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모가 격려를 하는 부분 또는 네가 영어 잘했으면 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아이가 인지하느냐 그 부분이 이 아이가 외국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이라는 영어 성취 동기의 한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불안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결과인데요. 엄마의 그 기대가 과하면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 불안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하면 안 되겠죠? 또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크더라도 아이의 그게 너무 강하게 전달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가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영어를 말하세요. 그런데 주로 문장이 간단해요. 너 배고프니? 이를 닦으렴. 이제 우리 책을 읽자. 뭐 이런 말들 매일 반복해서 쓰는 말. 몇 번 쓰시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쓰시는데 그냥 일상적 의사소통일 때도 그렇게 영어로 쓰시면 아예 당장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말을 할 수 있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엄마는 내가 영어를 배우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구나.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는구나. 정말 영어가 더 중요한가 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아이가 만약에 영어 기관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No Korean 막 이러면서 서로 아이들이 놀고 수다 떨 때 한국말은 금지하신다거나 어떤 곳은 이렇게 스마일리라는 웃는 표정 있죠. 그거랑 반대되는 찡그린 표정 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줘요. 한국말 한 번씩 쓸 때마다. 근데 그런 기관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확실하게 인지를 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중요해. 난 이거를
잘해야만 해. 생존 본능이죠. 그리고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영어를 지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요.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것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 때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때 뭔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렇게 엄마가 걱정이 커서 아이의 흥미가 떨어진가 되면 득보실이 훨씬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 제자 예, 박사과정생과 딸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사진에서 하나는 책 읽어주는 모습, 그래서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는 인형 놀이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엄마표 영어를 써도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는 이제 영어된 만화 영화를 같이 본다. 그럴 때도 거기에 영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엄마도 옆에서 같이 보시면서 대화할 때 그런 요소를 많이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써보시라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가르칠까?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듯이 엄마 아빠도 영어를 계속 공부하시는 것 일거양득이에요. 부모가 배워야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부모가 영어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 가지 좋은 그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떤 제가 아는 그 가정은요. 아이한테 영어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정말 부모님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괌인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입국 심사 받기 전에 줄을 쭉 서 있잖아요. 그때 부모 둘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 어떡하지? 막 서로 하라고 이러면서. 근데 그걸 보더니 아이가 거기서 오줌을 쌌대요. 근데 부모의 불안이 아이한테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이 미국에서 식당에 갈 때마다 계속 와서 뭐 묻잖아요. 처음에는 음료 뭐 드릴까요? 물어요. 한 번에 주문을 안 받고. 그러면 주문 받고. 중간에 돌아와서 아무 문제 없냐? 맛 괜찮냐?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부모들이 계속 오문 당신이 대답해. 이러고 서로 밀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 영어라는 거는 저렇게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이 뭐라고 자꾸 나한테 찔러보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조차도 저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느낄 만큼은 부모님이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장면이 그거고요. 일거양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부모님이 뭔가 공부를 하신다는 거, 노력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영어가 아니라 뭐가 됐든 아이 키울 때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책도 봐야 되고요. 엄마가 어디 뭐 가서 배우시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아이한테 좋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요새 아이들 뭐 가르치실 때 힘들다 고민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솔루션은 그거 내가 어른이어서 애한테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기보단 같이 배우는 스타일로 가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아이가 불안이나 부담을 덜 가져요. 아, 엄마가 또 하나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면 나는 엄마한테 사랑만 받고 싶은데 자꾸 난 엄마한테 못하는 사람은 혼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엄마는 이제 좀 권위적인, 고압적인 사람이 되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를 하시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엄마표 영어 책도 많고 잘하는 분도 많고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급해지고 좀 이렇게 좀 국기에 몰린 느낌이잖아요. 난 못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그런 부담에서 일단 벗어나세요. 절대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부모라도 부모 혼자 아이 영어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이후에 수많은 경험을 갖게 돼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선생님이 한 명인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박사돼가지고 애한테 다 가르쳐야지.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이한테 처음 영어를 소개하거나 아이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흥미를 높여주는 정도가 내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좀 밑밥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뭘 할 때 좋아하나? 만화를 좋아하는지,
영어 그림책을 좋아하는지, 또는 옆집에 사는 영어를 쓰는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주식 중에서도 공룡을 좋아하는지, 요정을 좋아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관찰을 하셔서 영어 상호작용을 그쪽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거 정말 별표 높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라는 부담 버리셔도 되고요. 버리셔야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LA에 가서, 그 LA나 이 캘리포니아 쪽은 정말 멀티링구얼들이 많거든요. 저랑 같이 세미나 했던 교수님은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은 2개 국어는 뭐 완전 정말 내 거, 그러니까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인 분들이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중 언어에 관련된 어떻게 습득을 시키나 그런 책들을 보고 논문을 보고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아이의 가정 언어, 그게 이제 세컨 랭귀지죠. 미국에서는 보통, 아니, 그 퍼스트 랭귀지죠. 그리고 세컨 랭귀지가 영어인 경우가 많아요. 이민자라던가 이런 경우에. 그럴 때 당신의 영어가 이 언어로서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면 집에서는 쓰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아이들이 세컨 랭귀지를 빨리 배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언어 습득의 원리상, 이론상 이제 아이들은 그 노출이 되는 언어를 학습, 습득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영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모국어도 그렇게 당연히 배웠고, 제2 언어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언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잘할 때 그 다음 언어를 배우는 데 중요한, 좋은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모국어가 점점 줄어들 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최대한 양질의 모국어 사용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급,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좀 아이가 모를 어휘도 섞어가고 좀 구문도 세련되게 쓰면서 계속 많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이 언어 발달의 최고의 부모 역할인데, 그 부분을 과감 포기하시면서 짤막한 영어 문장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균형적인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이에게 심지어 영어에 대한 그 입력도 그렇게 이게 양질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어 인풋이 너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더라도 일상의 대화만큼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하다가 요새는 엄빠표로도 바뀌었죠. 그래서 앞뒤 참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예를 들어 유리한 조건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아빠가 참여하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매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하고 계시듯이 영어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잘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라고 연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요? 라는데요. 이거는 꼭 영유아만 대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 제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한테까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준비할 때 우리도 영어 그 그림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읽어보시고 또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시면 좋고요. 도서관에서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쇼다가 강조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그림책을 잘 사용을 하면 일단 EFL, 우리처럼 영어가 세컨 랭귀지가 아니고 외국어인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어와 시각,
둘 다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아이가 영어로 자발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그 케이스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반복되는 영어 문장 있잖아요. Can you find it? 이런 것이 막 여러 번 나온다. 그럼 아이도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을 또 그림책 읽기 상황이 아닌 다른 때에도 써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좋은 점은 작가가 고르고 골라서 남겨놓은 최소한의 좋은 단어와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는 문화까지도 이렇게 고스란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영상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맥락에 맞는 상황을 보여주고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니까 관용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만큼 우리의 대화가 더 많이 끼어들려지는 없어요. 동영상일 때는. 그래서 책이 좋은 겁니다. 자, 아이가 특히 읽고 싶은 책을 먼저 골라보는 건, 이거는 뭐 읽기 동기뿐 아니라 주도성, 문해력 골고루 발달시키는 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도서관 이용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아이가 만 4세 때였어요. 방학 때 제가 잠깐 그 남편 유학 중에 만나러 보스턴에 갔었는데, 거기 도서관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한 번에 막 몇백 권씩도 빌려줘요. 차에 실어 갈 수 있으면 다 실어가고 쌓아놓고 그림책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그런 경험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이해가 중요하지 이때도 막 영어를 막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말로 말해줬어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저 눈으로만 쓱 속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어로 읽고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서 우리말로 한번 얘기를 해줘서 더 이해가 잘 가게 했고요. 많이 반복을 한 책이라면 영어로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엄마가 읽어보셔야 준비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말로 해주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떤 한국말로 바꿔주면 아이가 잘 이해할까? 더 재미있을까? 더 자연스러울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기보단 저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책에 여긴 미국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의미를 아이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말로 골라서 이렇게 먹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요리해서 주듯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책 읽어줄 때 부담 갖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거 슈거리 보이스라고 해요. 오늘 영어에 대한 거니까 영어 단어도 자꾸 쓰게 되는데 사탕 발린 목소리 쓰실 필요 없어요. 소위 무화구연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떡하나 이러세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가끔 가다가 등장인물만 좀 변화를 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고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제일 부담 갖는 게 영어 발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과감히 벗어나셔도 괜찮아요. 요즘 이제 아마 아내님 특강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세계 영어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뭐 싱가포르 사람 영어도 알아들어야 하고 인도 사람 영어도 알아들어야 하고 뭐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 영어 발음도 한국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해주면 되지 이걸 꼭 녹음된 CD, 유튜브, 그다음에 소리낸 펜 이걸로만 들려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할 때가 더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꼭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림책의 좋은 점은 보통은 절대 한 번만 보지 않아요. 반복해서 읽게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매체이죠. 그다음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그 학생하고 조금 달라요. 또는 성인하고 더 달라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러고 내추럴 언어 학원에 등록한다던가 스스로 교재를 고른다던가 시간을 짜놓고 그것을 막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환경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명시적이지 않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의사소통이에요. 누군가와 얘기하는 상황 또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상황, 재밌는 만화 보는 상황 이럴 때 들었던 단어를 그 컨텍스트, 그 맥락 속에서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 차례. 즉 반복이 되면서 확실히 내 장기 기억에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하나하나씩 단어를 1대1 매칭시켜서 가르치는 방법이 좋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영어 배우는 거 신기하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과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나오면은 막 칭찬해주고 계속 목록을 늘려가는데 처음에는 몇 가지 말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지쳐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나 놀잇감을 이용해서 특정 맥락에서 쓰일 만한 단어들이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뜻을 궁금해할 때 말해주는 것.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일 때는 암기는 필요 없다라는 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종이 써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게 하시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소통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자기네 나라 말을 그렇게 목록 쭉 정해두고 종이에 써가면서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학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국어 배울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려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원을 보면 이 부분에서 좀 과한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뭐, 월수금 화목도 가는데 학원에 150개, 200개씩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 남아서 또 외우게 하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못 가게 돼 있는 상황 이런 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이를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영어 동기가 뚝뚝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지금 유아 때부터 영어를 대부분 배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어 학습 동기를 추적해서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쭉 전국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취 동기 뚝뚝뚝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동기는 내가 어떻게든 수능을 잘 봐야지 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더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 동기를 빨리 확실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아이의 흥이 떨어지지 않나?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나? 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생한 영어 사용 경험을 통해서 단어를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아이를 초등학교 6년 내내 방학마다 캠프 데리고 갔어요. 학원을 안 보내는 값을 아껴서 어차피 한 번 휴가는 갔다. 그러면 그 휴가는 비행기를 갔다가 오는 거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간 김에 거기 작은 집을 방을 하나 구해서 아이랑 한 달 정도를 살면서 하고 싶다는 캠프. 뭐 욕심에는 뭐 영어나 중국어 뭐 이런 것도 좀 선택해 줬으면 싶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뭐 맨날 이번엔 농구, 다음에는 축구, 그나마 뭐 과학 요리 이런 거는 좀 해봤네요. 그렇게 골랐는데 이거는 그렇게 자기가 놀고 싶은 부분 또는 배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 같이 경험을 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듣는 맥락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영어 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이가 절실히 느꼈고 또 그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단어, 문장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익혔어요. 그래서 이런 생생한 영어 사용 경험을 주시면 좋죠. 국내에서도 이런 기회들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확 전환이 돼야 이것이 계속 가는 기억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외우는 것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런 점이 어려운 거고요. 또 다음에 미묘한 뉘앙스. 이것은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만 적어놓고 외우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책에도 쓴 케이스였어요. 저희는 중학교 때 가서야 막 영어 공부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sour 옆에 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맛을 설명하는 시다라는 뜻인 줄 모르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됐나 봐요. 같이 그 하늘에 있는 신 표현하는 유희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백날 외우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목록 쫙 긴 걸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 좀 답답해도 읽으면서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넘어가는 것이 엄청 효과적이에요. 저는 이제 뒤늦게 그 박사과정 때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엄청 강조하셨던 거예요. 또 막 지금 사전 찾고 싶지? 그때 전자사전이었어요.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문장들을 쭉쭉 읽어나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하면서 네가 몰랐던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었을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 궁금하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내가 모르는 것 또는 중의성, ambiguity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톨러런스, 수용성을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엄청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어로 된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찾지 않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이런 뜻이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에 그런 단어가 막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찾아서는 제동이 걸려갖고 읽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게 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이가 만화에서 어떤 단어를 봤다, 그림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다 이런 거를 언니가 탁 캐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적절한 맥락에서 자꾸 반복해 주시면 이게 이제 아이에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확실히 그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좋은 방식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은 우리 한계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ESL 국가 문화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엑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용이 가장 덜 드는 방식으로 공부 학습하는 거 이걸 많이 좋아합니다. 또래와 노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아이가 있는 어딘가에 그러면은 정말 좋긴 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 기관을 보내실 때 어떤 기관이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좋냐. 그 원어민들이 아이건 선생님이건 많은 곳 그리고 놀이를 중시하는 곳. 그래서 앉아서 워크북과 파닉스만 중시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이머전 그래가지고 뭐 100% 영어만 강조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국어와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라는 철학을 가진 기관이 좋아요. 그리고 적어도 교육학을 해보신 선생님들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는 네이티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나 유아교육과 아동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좋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 좀 좋아지면 해외여행 다시 갈 일 생기겠죠. 정말 큰 마음 먹고 학원을 가보시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직접 영어가 쓰이는 상황을 아이가 보는 것.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캠프도 어떤 곳은 제가 한국에서 광고하는 거 봤는데 그 교재부터 설명하라고요. 이번 방학 캠프에 저는 이 교재 씁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한국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테니 집에서도 계속 잔소리 해주세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캠프 알아볼 때, 네, 서울 강남에 있는 곳에서 봤던 그 홍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비용이 똑같이 드는데 그냥 외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정 선생님도 만난 거예요. 네, 그런 기회에 노출시켜주는 게 좋고요. 짤막짤막하게라도 자주 노출하는 게 좋아요. 뭉텅이로 갈 어디 기회가 안 된다. 괜찮아요.
짤막짤막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초반에 한계를 인정하자, 그리고 자주 노출시키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은 공감을 좀 가실 거예요. 제목이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 제가 여러 번 읽은 대학원 수업 때도 활용하는 책인데요. 학부 선배이신 이병민 선생님이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인데요. 쓰신 책이고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게 어렵나라는 거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셔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면 또 좋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 노래, 만화, 드라마, 영화 요새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보다. 그리고 뭐 OTT라고 하는 넷플릭스 같은 거 요새 디즈니 새로 런칭했죠. 자,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어느 가족도 그걸 다 보진 못해요. 다 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특히 드라마, 영화는 이렇게 귀에 쏙 잘 들리는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시트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에서 찍는 거.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약간 드라마보다는 연극 같아서 잘 들려요.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스테이지를 정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아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책도 이제 그림책에서 서서히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챕터북으로. 이거 절대 옆집 아이가 읽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잘 읽지 못해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는 뭐 마법을 좋아해. 그러면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는다거나 요정 이야기를 좋아해. 그럼 또 시리즈로 쫙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시리즈를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양도서관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영어 읽기 능력 검사 같은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국문책과 달리 영어책은 그 독서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에 맞춰서 수준도 비슷하게. 그러나 이제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한 20% 정도는 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 먼저 고려하셔서 주제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자, 영어 몰입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런 게 요즘 좋지 않다고 말했나? 막 물음표가 있으실 텐데 초반에 이 ESL 분야에서는 막 그 뜨던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맨날 겉핥기만 할 수도 있어.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기 어려워. 이런 점이 이제 문제시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 말하기라든지 이런 표현에서 이 학습자가 네이티브 수준에 가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학습자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특히 어린 아이들일 때 좀 불안감 같은 걸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호도도 많이 낮게 나타나는 거로 나옵니다. 해보니까 밸런스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좀 되게 생소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바이링구얼 말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 사람들 너무 존경하잖아요. 대단하다,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도 안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위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그 영어가 세컨 랭귀지로서 필요하고 이 집단을 부모든 아이든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시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국가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정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연구를 할 때, 왜 바이링구얼들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지? 영어를 이렇게 아직도 못하지? 이런 부분의 결과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연구 좀 잘못한 거긴 해요. 뭐 표지라던가 검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결과를 보고선 약간 차별적 인식이 생긴 거예요. 바이링구얼들은 어떤 언어도 잘 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고 우리가 빨리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써야만 하는 집단이야 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도 바이링구얼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듀얼 랭귀지
러너 또는 뭐 어프로치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더 있더라 이런 게 밝혀졌죠. 물론 학자의 수준의 학년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쓸 거라는 계속 비율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이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지 무조건 돈을 많이 들였으니 영어 100%가 우리는 좋은 거야, 남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트렌드에 떨어지는 공부하지 않은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가 캠프 프로그램 고를 때 예체능 위주로 많이 골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정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요. 선생님이 공을 차주면서 자 이제 네가 한번 나한테 이렇게 보내봐 라는 말을 했을 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단어 그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교과에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해외 경험을 좀 갖고 왔다. 근데 이럴 경우도 좋지만 않은 고민 생깁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영어를 못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영어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영어 동기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리터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누구나 여기서 핵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쓰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대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또래하고의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것. 그런데 이제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시험 보니까 와 이거는 무슨 너무나 정말 헷갈리는 답이 여러 개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온던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오는데도 이거를 풀기가 어렵다. 그런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소위 말하는 한국식 영어 공부. 그 아이 괜찮다면 학원을 잘 맞는 곳을 골라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식 문법도 하긴 해야 되겠길래 책 샀어요. 이제 쭉 검색을 해보고 놀란 게, 저 때 공부했던 문법책이 아직도 나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아이가 볼만한 책을 골라서, 너 진도 같이 짜보자.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너가 쭉 읽어보고, 뜻을 알겠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말에 잠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 특히 모르는 부분 위주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문법책을 갖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신도 얻었죠. 이 애 같은 경우는 굳이 학원에 가서 이 문법을 꼭 배울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안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내는 게 아이한테도 맞고 더 편안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리터니들이 영어를 더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서 배우는 것과 한국식 영어 시험은 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학습 의사 확인 계속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책과 영상은 이 아이들이라면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책과 여러 가지 영상, 그 플랫폼 이런 거 이용해서 계속 쓰시면 되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 이렇게 특강 만나봤듯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너무 쉬워졌어요. 뭐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그 우리 keep in touch 하는 거, 네,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아이 돌봐주던 뭐 그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아주 아기가 아니어도 우리 베이비시팅 한다고 말하잖아요. 동네 형, 누나 뭐 이런 경우랑 계속 그런 식으로 소통하게 한다든지 또 그때 만났던 선생님하고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연구실 연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설득력만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요. 자, 엄마의 신념이 과연 아이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였어요. 이러이러한 활동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이런 걸 아이들한테 1대1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과 중심으로 보시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 아이가 어떤 영어 경험을 했는지랑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EFL 환경은 좀 어쩔 수 없는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태도랑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크겠죠. 근데 이제 도서관 같은 우리 좋은 이 자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두 번째 결과로 어린이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해.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방법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더 많이 아이를 지도하시고 또 기술적 요소도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자펜, 뭐 아이패드로 가르치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럴 때 아이의 영어 학습 태도도 더 긍정적인 걸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엄마의 영어 교육 신념이 좋을 때 그게 가정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유아의 영어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연구에서는요. 일반 유치원과 영어 학원 유치부, 네,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영어 흥미가 어떤지를 봤습니다. 근데 영어 학원일 때가 영어 수업 시간 당연히 더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더 낮았고, 즉 한 선생님이 좀 적은 아이들을 지도했고 또 이거를 가르치는 어떤 정책이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거는 꼭 좋은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어 흥미 경우도 영어 학원 다니는 유아가 더 높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신념으로 고르신 거고 아이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상황이 더 많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좀 당연시 여겨지긴 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그 교육기관 밖에 영어 교육, 하는 것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쓰시는 것 이것도 더 많았는데요. 신념상 이것도 당연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영어가 필요해. 그래야 애가 공부 잘해. 라고 생각하는 점도 더 많은 반면 영어 교육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적은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거요. 근데 두 기관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영어 상호작용을 많이 엄마가 해줄수록 영어 흥미가 증가하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의 영어 교육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흥미가 이제 감소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걸로 나왔네요.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펜 아시죠? 네. 이런 펜을 거의 유아를 둔 가정 절반 이상이 쓰는 걸로 조사 결과 나타났어요. 이런 건 어떠나 봤더니 영어 그림책을 사용할 때 엄마가 아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언어적으로 해주는지가 아이의 영어 흥미를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을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고 이런 디지털 펜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펜을 이용을 하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해주는지, 질문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의 효과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연구에서는요. 자, 이제 아동, 이 역시 만 3, 4, 5세였네요. 이제 어떻게 해줬을 때 영어 흥미가 증진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본 건데요. 이 표는 복잡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엄마가 통합적 동기가 더 높을수록 집에서 더 많은 영어 상호작용을 제공해서 아이의 영어 흥미가 높아집니다. 통합적 동기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신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영어 사교육도 더 많이 제공을 해요. 근데 영어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는 오히려 이 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영어 흥미에 영향을 좋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단적 동기, 이거는 뭐냐? 영어를 이때 열심히 시켜야 애가 공부를 잘해.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념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영어 흥미, 가정에서의 영어 상호작용, 영어 교육 제공 기간 모두에 영향이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어는 이걸 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읽으실 수 있죠. 이렇게 뭐 책, 뭐 그다음에 손유희, 챈트, 비디오, 게임, 뭐 인터넷 이용, 노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가정을 상호작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그 통합적인 방식. 아, 이래서 얘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 영어를 그냥 의사소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모님의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의 영어 흥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 이제 이중언어 연구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좀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 옥스퍼드의 그 지은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태스크 베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거, 이때 요리라는 태스크를 이용했습니다. 한 집단은요, 실제로 모든 재료를 섞어서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보는 걸 했고요. 한 집단은 그거를 전부 다 사진으로 만들어서 교재를 이용했어요. 이런 사진만 해도 우리가 아는 교재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어, 영어 반반 쓰면서 같은 시간 똑같은 파워포인트 교환을 두고 수업을 했습니다. 25분씩. 그러고 나서 여기 10개의 상중하 수준의 뭐 요리 재료나 도구,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과연 이 부분 수업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 사전 사후에 아이들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게 된 시를 보일까라는 거였거든요. 이 사진 교재를 쓴 집단도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거 결과가 안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요리집은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막 그 냄새와 맛을 흥분하면서 막 손을 핥으면서 수다 떨면서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도 결과를 보시면 실제 요리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단어 학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지연 효과까지도 높았어요. 제가 이거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거든요. 나이가 얼마 안 된 유아들인데도 같은 집단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봐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너네 그 만들 때 어땠니? 사진으로 수업할 때 어땠니?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논문 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딸기에다가 하얀 요구르트를 섞었는데 딸기 요구르트 냄새가 났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가만 보니까 이것이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손으로 만질 때 촉감, 이런 오감 전부 다 동원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본 집단은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그런 거 했는데 재밌고 맛있었어요. 우리도 가서 이거 사서 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지연 효과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이한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태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는 것, 실제 재료를 조작하는 것이 사진만 보는 것보다 이거 워크북만 갖고 하는 건 더 불리하겠죠? 네, 그렇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까지 몇 편을 보여드렸고요. 네, 궁금한 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추상적인 어휘요. 네, 이거 고민되는 부분이죠. 추상적 어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감을 통해서 습득되기가 어렵죠. 오감이 좋다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감각으로 직접 hands on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어휘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도 제일 좋은 거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선 책이에요. 왜냐하면 책에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읽기 수준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꼭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목록으로 적어서 또 워드 바이 워드로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뭐 superficial, 피상적인 이런 단어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 그 주입식이 되는 거고 암기에 따라서 별로 효과가 없게 머릿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단어는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 아이의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 책을 정말 천천히 읽어요. 좀 쉬운 책도
조차도 일주일에 한 권, 얇은 책조차도 정말 얇은 거였는데 요새는 한 권 읽는데 몇 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읽으면서 정말 딱 5개만 너가 찾은 네가 모르는 단어, 몰랐던 단어를 그냥 옛날에 숙제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하게 해요. 무슨 뜻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예문을 들게 하세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정의를 쓰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문을 그러니까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주로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태블릿 PC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보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개수를 찾아보는 거는 엄청 기억에 파지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키포인트가 예문을 적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본 단어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거를 뭐 10번, 20번 지금 공책에 반복하면 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깜지 쓰듯이 그냥 예문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또는 사전에 나오는 다른 예문들도 본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만 했는데도 어휘 수준이 꽤 높아서 저는 많이 놀랬고 사실 걱정을 왜 안 했겠어요. 왜 얘는 하루에 150개씩 단어를 못 외운다. 이제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었는데 가끔씩 가다가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이 단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 맥락과 즉 뉘앙스와 한국식 표현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휘도 물론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 배운 영어 어휘와 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맥락에서. 그래서 일단 좋은 거 책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정말 실제적인 단어들을 낚시할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 거기 있는 단어를 모두 다 한 번에 욕심내지 않기.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살, 1학년이겠네요. 우리나라식 표현이니까. 온라인으로 영어 영상과 워크북, 영어 금책 하다가 지도에서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희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치하신 거는 어머니로서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이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마음으로, 관심으로 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나는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옆집애가 저거 좋다 그래서 내가 시작했는데 안 될 리가 없는데는 이거 돈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 나이는 공부를 느끼게 되면 손해가 훨씬 커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근데 아마 음, 영어 영상 같은 거 중에서도 이렇게 커리큘럼에 맞춰갖고 딱딱 공부처럼 주는 거 말고 정말 아이가 그냥 심심풀이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이 성향 따라 그런 게 참 다르거든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학습의 마음이 떠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워낙 많이 만나면서 언어 인지 검사하고 이러니까 약간 일종의 돗자리를 깔아도 되는 경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나서 질문 몇 개 해보면 저는 바로 알아요. 이 아이 지금 학습 동기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눈 보면은 딱 알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쇼를 하시는 모습에 익숙해졌고, 자기는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지, 머릿속으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아이가 성취동기 갖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망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나 계속 관심을 유지하나 그 방식으로 영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파닉스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하면 아이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어는 우리보다 교수학습 방법이 엄청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어의 파닉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걸 뭐 당신의 문해력 그리고 오늘부터 첫 방송인 문해력 유치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보단 좀 어렵지만 아이가 그 원리만 알면 한 쫙 하면은 되는 일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수학습 방법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교재, 교구 이런 거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 너무 반복을 많이 시켜요. 어떤 아이도 이거를 지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미국의 만호세 어, 그 클래스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컨퍼런스를 해요. 공립 초등학교 무료 학교였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국 애들 그때 파닉스 처음 하거든요. 애들 정말 준비 안 돼가지고 와요. ABC 처음 배울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번에 갑자기 온 애가 파닉스를 더 잘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비교를 찾아보니까 얘가 한글에서 그 원리를 깨우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스스로. 그래서 기억이 항상 그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낼 수 있게 되는 글자 기억밖에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대1이지만 영어는 다대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도 시스템은 똑같아요. 소리값이 글자에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배울 때 쉽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 테스트로 이 시기에 아이들 괴롭히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전 참 걱정돼요. 그때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료가 필요해요. 그 뭐라 그럴까 원료. 이게 뭐냐 하면 학습 동기예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아이가 이거 재밌네? 이걸 내가 왜 인제 했지? 나 이 책도 읽고 싶어. 저 만화도 보고 싶어. 이거 드라마 재밌는데 거기서 나 뭐 배웠어. 이런 마음만 있으면 시점 언제 시작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1, 2학년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만 해도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더 효율적이거나 빨리 배우는 측면도 많아요. 문법 같은 거. 왜냐하면 영유기에는 그런 부분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결코 배우진 못해요. 그래서 뒤처있다 이런 걱정을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책 많이 보여주시는 거 중요한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읽기보다도 듣기예요. 어린 시기 듣기가 주는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어, 많이 듣게 해주세요. 꼭 원어민이 직접 내 눈앞에서 그 말하는 거가 아니어도 돼요. 네. 뭐 엄마가 들려주셔도 되고, 이 펜을 쓰셔도 되고, 특히 요새는 그 스크린 TV 틀면 보잖아요. 그런 것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자꾸 듣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그냥 싫어한다. 초등 고학년이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럴 때 뭐가 좋을까요? 사실 이럴 때 또래들이 다니는 학원, 내만 그냥 의존해서는 더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학년이면 조금 그동안 학습한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나는 쟤만큼 못해. 또는 레벨상 반이 아니야.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좌절을 주거든요. 근데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부스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쉬운 수준이더라 하더라도 책을 좀 골라 보시고 그 문제풀이 같은 거는 약간 좀 미뤘다가 하시면서 듣고 말하기 위주로 좀 해보시고 저는 그래서 아이가 7살 때부터인가 6살 때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일 때까지 학원은 안 보내고 그냥 정말 훌륭하신 원어민 선생님 계속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하세요. 근데 이거 책에도 제가 썼지만 선생님 따라 달라요. 어떤 그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아이 딱 1시간 테스트 수업 하시더니 이거 목동 아이들보다 몇 년 늦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교재 지금 못 씁니다. 딴 거 뭘까? 이런 식으로 하시더래요. 근데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 보내시는 거랑 비용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네,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방법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도서관 특강 들어오셨는데, 아양 도서관에 가서 영어 특화인 이 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 써보시는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북으로 2주 동안 한 권을 반복 학습 리딩 클럽 주 2회. 제 생각에는 챕터북 좋고요. 영어책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2주 동안 한 권을 반복 학습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쓰셨네요. 지겨워해요. 지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챕터북 같은 이런 책은 그냥 내용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정복 욕구, 성취욕 이런 거를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런 책들이 수십 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이거 한 권 또 읽었어. 이런 식의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주일에 한 권을 읽더라도 그 다음 권으로 가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 중학교 이제 가보세요. 3,800제 막 이런 교재도 있고요. 문법 문제는 엄청 풀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엄청 트릭해요. 근데 그거 한두 개 틀리면 또 아이들 좌절하면서 속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영어를 일단은 그냥 영어로 하나의 언어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다가 나중에 구슬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게 뭐 현재 분사래. 이게 수동태를 이렇게 뭐 바꾸는 거래. 뭐 이 동사는 뭐 give처럼 뭐 to를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대. 이렇게 알아가면 재밌어요. 그런데 딱 문법의 틀로 접근을 하면 우리 한국어도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게 영어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미 위주의 이 클래스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좀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 리딩 클럽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문법을 좀 말랑말랑하게 저는 그래서 그것도 뭐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있는 책으로 일단 이거 문장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너가 알았던 그 요소가 한국말로는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접하게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많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라는 게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아이 말고 어머니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세요. 이런 걸 잘하시는 선배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좀 캐치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내가 한국말로 할 때는 너무 말을 잘 해주는데 영어책으로 할 땐 그게 안 된다고. 당연한 거예요. 영어 문장을 잘 읽어주시는 거 위주로 일단 가고 거기서 단어를 강조하는 거 정도를 일단 해보시고 꼭 거기서 모든 말을 영어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영어 읽어줄 때는 사실 저는 읽어주는 거에 많이 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할 때처럼 영어로 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흥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뭐 혼자서 찾아보는 유튜브, 친구들하고 카톡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트콤 중에 이 고학년들한테 먹힐 만한 게 많아요. 아이돌이 미국 아이들이 뭐 성공에 가는 스토리, 뭐 굉장히 패션에 대한 거, 뭐 초능력에 대한 거, 스포츠에 대한 거 이런 거 같이 고르셔서 같이 보시면 좋지만 고학년이면 또 부모를 좀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거든요. 집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좀 많이 보게 하시는 것 정도도 좋습니다. 한글, 영어를 이렇게 싸움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싸울 만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하 유치원 꼭 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가 거부한다는 게 일단 흥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흥미적인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럴 때 일부 명시적 학습이 필요한 건가 하면은 거꾸로죠. 반대죠. 흥미를 지금 이 나이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더 놀이식으로 아예 흥미에 맞게 가야 됩니다. 알죠? 절대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이에 맞추면 되거든요. 실제로 뭐 초등학생을 위한 뭐 라이팅, 뭐 중학생을 위한 뭐 서술형 시험 대비 영어 장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책은 많아요.
네. 저도 싱가포르 다니는 동안 거기 서점 다니면서 엄청 구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안 보낼 수 있었는데, 단계, 요거 좀 재밌게 만들었네? 요런 것들을 구하셔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책으로 하시는 게 저는 일단 제일 가성비 좋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하기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보시고 좋다고 하시면 전화 영어, 그걸 화상 영어로도 요새 많이 해요. 그런 거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나한테 맞게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화 영어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10분씩 해요. 바쁜 와중에 정말 쪼개서 하는 건데 꽤 도움이 돼서요. 저는 듣기에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일단 화상 말고 전화로 하니까 듣기가 좀 자신 있어지고 말하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수다 떨면 되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의 뉴스를 조금 읽고 그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교재 없이 하는 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야 아이가 더 편한다면. 철저히 아이한테 맞춰서 너 이거 어떻겠니? 괜찮을까? 그리고 시켜보시고 괜찮다 하면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은 하루에 한두 권 없죠? 아닙니다. 하루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 한 권만 돼요. 저도 하루 한 권,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은 날만 좀 몇 권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한 3학년, 4학년 된다. 그럴 때 좋은 책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초가 된 아이라면 책만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은 일종의 교재예요. 짤막짤막한 문장들을 써볼 수 있는 거. 네. 친구들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 꼭 그렇진 않아요. 가서 만나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정말 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촌끼리 간다. 그러면 이제 언니, 동생, 자매들끼리 갈 때 저는 너무 부럽긴 했어요.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요. 사촌들이 이럴 때 좀 더 많이 같이 지내고 친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달라서 들어가는 캠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은 수가 되면 영어를 쓰게 되지 않아요. 저희 아이 처음에 LA 가가지고요. 같은 반에 한국 아이가 여섯 명이었어요. 자기들끼리 한국말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네. 안혜정 선생님, 조진 선생님 완전 언어 전문가들이신데 많은 부분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보시면 Q&A 방식이어가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평하시더라고요. 추천을 합니다. 네. 힘내서 하세요. 그리고 뭐 걱정 일단 좀 내려놓는 게 엄마한테도 아이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